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알래스카의 러미 서밋이 잘 마무리됐습니다. 알래스카를 떠나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전용기를 미 공군이 에스코트하는 모습입니다. 알래스카 영공을 벗어날 때까지 F-22 전투기 4대가 에스코트했습니다. 이 영상은 크렘린이 소셜미디어에 포스팅한 것입니다. 알래스카 회담에서 푸틴에 대한 프로토콜은 최상급이었습니다. 푸틴의 전용기 문이 열리기 직전 미군 병사들이 서둘러 레드카펫을 까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그런데 구글의 검색 엔진이 좀 엉터리라는 것도 드러났습니다. 구글은 알래스카 공군 기지에 세워져 있는 미군 전투기를 러시아제 수호이 57로 인식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승리의 기쁨을 안고 귀국했습니다. 이번 회담의 최대 특징은 어그리먼트, 즉 합의는 없었지만 딜, 거래는 많았다는 점입니다. 노 딜, 거래도 없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공개만 안 했을 뿐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우선 우크라이나와 관련해 푸틴과 트럼프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시스파이어, 휴전보다는 피스, 평화의 방점을 찍었습니다. 루트 코즈, 근본 원인을 제거해 평화를 정착하자는 푸틴 대통령의 요구대로 됐습니다. 두 정상은 전쟁과 평화의 문제는 러시아, 미국이 아닌 키예프와 유럽의 결정에 달려있음을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두 사람은 우크라이나 문제 해결을 위해 만난 게 아니었습니다. 2시간 반 동안 진행된 양자회담에서 모스크바는 이런 사실만으로도 외교적 승리를 거뒀습니다. 트럼프에게는 쉽지 않은 협상이었지만 그는 결과를 받아들이며 10점 만점에 10점을 받았다고 차평했습니다. 공격적인 서방 언론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두 정상은 기자회견 형식을 변경해 회담 결과에 대한 간략한 성명만 발표했습니다. 공동 오찬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이례적으로 초청받아서 온 푸틴 대통령이 먼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새로운 진전을 이뤘다면서 키예프와 유럽 국가들이 이 모든 것을 건설적인 방식으로 받아들이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장애물도 만들지 말고 도발이나 비밀리에 음모를 꾸며 협상을 방해하려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막대한 잠재력을 지닌 경제, 무역, 투자 주제를 언급하면서 에너지, 디지털 분야, 첨단 기술, 우주 탐사, 북극, 지역 간 접촉 같은 가장 유명한 협력 분야를 나열했습니다. 트럼프와 푸틴의 발언에서 드러나는 확실한 그림은 모스크바가 휴전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새로운 제재는 없다는 것입니다. 휴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크라이나의 친러 기업인 올렉차리오프는 푸틴과의 협상을 결정한 트럼프를 칭찬할 필요는 없다면서 이 모든 것은 러시아의 군사적 성공 덕분에 가능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잘했다고 칭찬하면서 조 바이든 때와는 다르다고 하지만 그것은 절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러시아군이 전선에서 키예프군을 압도하는 전선 상황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인도, 중국, 브라질이 항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트럼프는 어쩔 수 없이 블라디미르 푸틴을 만나야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러미 알래스카 정상회담이 성공적이었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미국은 EU와 나토 국가들에게 언제 어떤 목표를 가지고 러시아와 대화할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진정한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지만 유럽의 속국들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그들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주권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미국은 유럽에 대해 니들 갈 길 알아서 가라고 하는데도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전투가 계속되는 동안에도 협상할 수 있으며 협상 결과가 만족스럽게 나오기 전까지는 전투를 중단해야 할 법적, 도덕적 의무나 실질적인 압력이 없다는 것도 보여줬습니다. 정상회담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과 결과에 대해 적어도 지금 시점에서는 알려진 게 없다는 사실은 진지함의 표시입니다. 진정한 외교는 차분하고 비밀리에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시간을 들여 훌륭하고 탄탄한 결과를 도출하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트럼프가 현재로서 돌파구를 찾지 못한 의견 불일치가 무엇인지 공개하기를 명백히 거부한 것은 매우 좋은 신호입니다. 그는 가까운 미래에 이러한 의견 불일치가 해소될 수 있다고 믿고 있으며 따라서 신중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의미심장한 것은 회담 직후 트럼프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세 가지 중요한 점을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큰 진전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푸틴이 평화를 원한다는 점을 인정했으며 젤렌스키에게 합의를 하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짧은 기자회견에서 브라셀과 키예프에 대해 회담을 방해하려 하지 말라고 경고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말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알래스카 정상회담에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과 소련이 동맹이었다는 사실이 부각된 점도 중요합니다. 당시 깊은 이념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긴밀하게 협력했었는데 이제는 그러한 이념적 분열조차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는 더 이상 공산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미국과 러시아가 협력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미묘한 메시지도 숨어 있습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의 역사가 라나 미터에 따르면 종종 부당하게 잊혀졌지만 제2차 세계대전의 또 다른 동맹국은 결국 중국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푸틴이 워싱턴, 모스크바 협력의 기억을 의도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환기한 것은 러시아가 모스크바 베이징 파트너십을 분열시키려는 역키신저식 환상에 휘말리지 않을 것이라는 또 다른 신호입니다. 첨언하자면 미국은 중국과도 이데올로기적 단층선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국의 집권 일당은 공산당이긴 하지만 국채는 덩샤오핑이 처명한 것처럼 중국 특색적 사회주의입니다. 그리고 국가통제 자본주의입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15일 정상회담에 앞서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시진핑과의 대화 내용을 언급한 것은 조금은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는 시진핑이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은 타이완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말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말도 어폐가 있습니다. 시진핑이 미치지 않고서야 당신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 타이완 공격할래 라고 했을 리 만무합니다. 아마도 6월 전화 통해서 그런 말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중국 측은 시진핑이 그런 말을 했다 안 했다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미 중국 대사관은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켜야 하며 타이완 문제는 신중이다로 해협의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고만 논평했습니다. 트럼프의 말은 꿈보다 해몽이 좋습니다. 트럼프는 거짓말이 안 되는 선에서 뻥을 아주 잘 칩니다. 푸틴도 8월 7일 시진핑과 전화통화를 가졌습니다. 그는 러시아와 중국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할 것이며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러중 전면적 협력 파트너십은 변치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러중 관계를 갈라놓으려는 트럼프의 시도는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9.3 베이징 전승절에 트럼프가 참석할 여지도 남아있습니다. 시진핑과 푸틴 그리고 브릭스와 글로벌 사우스 몇몇 유럽 국가도 참석하는 마당에 혼자 고립된다는 위기감을 트럼프가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도 관계가 최악은 아닙니다. 미국은 대중 관세 유예를 다시 90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이 히토리로 미국의 명줄을 쥐고 있는 데다 미 국채도 가지고 있어 워싱턴은 함부로 베이징에 도발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 무역, 군사, 과학 등에서 미국은 수세에 처해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는 월요일 젤렌스키를 백악관에 부른 김에 다른 유럽 정상들도 초청했다고 뉴욕타임즈가 말했습니다. 러시아 매체 RT는 뉴욕타임즈가 익명의 유럽 관리를 인용해 has claimed, 주장했다라고 인용했습니다. 뉴욕타임즈가 얼마나 사기를 잘 쳐하는지 러시아 매체도 뉴욕타임즈라고 하면 신뢰하지 않습니다. 얘네들은 맨날 익명의 소식통을 팔아 아무 소리나 떠들어댑니다. 이에 앞서 젤렌스키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워싱턴을 방문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후 트럼프가 이를 확인했습니다. 알래스카 정상회담 이후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핀란드, 폴란드 등 EU 정상들은 유럽의 지원을 받는 3자 정상회담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 젤렌스키와 협력할 준비가 됐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모스크바는 그러거나 말거나입니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푸틴, 트럼프, 젤렌스키 3자 회담에 논의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도 유럽이 짹짹거리는 것을 경멸하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는 폭스와의 인터뷰에서 키예프의 유럽 스폰서들은 put up or shut up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니들이 행동에 옮길 게 아니라면 입 닥치라는 직설적인 표현입니다. 미국이 얼마나 유럽을 발꿈치에 때로 보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국에는 이들 유럽 국가들이 선진국이라면서 동경하는 무지한 보수 참칭자가 적지 않습니다. 베센트는 워싱턴이 우크라이나 갈등에서 벗어날 방법을 모스크바와 협상하는 동안 유럽은 워싱턴에 대한 요구를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젤렌스키는 트럼프가 자기에게 통화하면서 러시아 측이 우크라이나를 돈바스에서 철수하는 조건으로 전선 동결을 제안했다는 말을 했다고 여러 서구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 측이 그런 제안을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찾아보니 러시아 매체에 직접 언급은 없었습니다. 돈바스 철수 조건으로 전선을 동결한다는 것은 러시아로서는 있을 수도 없습니다. 아마도 젤렌스키가 거부할 것으로 예상하고 트럼프가 뻥을 쳤을 수도 있습니다. 역시나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는 트럼프에게 돈바스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철수는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젤렌스키와 약 1시간 반 동안 통화했는데 그도 꽤나 골치가 아픈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우크라이나 특사 키스 켈로그의 딸 메간 몹스는 트럼프가 푸틴을 정중하게 맞이한 데 대해 분개했습니다. 메간 몹스는 우크라이나에 미친 여성으로 페미니스트입니다. 그녀는 트럼프가 푸틴을 맞이하기 위해 군인들을 동원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펄펄 뛰었습니다. 그녀는 로전 발발 이후 수년 동안 우크라이나를 돕는 단체인 RT 웨더맨 재단을 이끌어왔습니다. 메간 몹스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면서 조 바이든을 비판해 오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루마니아 국경 부근에 물류센터를 만들어 우크라이나에 대한 의료 지원과 부상당한 미국 용병의 후송 작업을 해왔습니다. 한마디로 우크라이나의 베스트 프렌드였습니다. 키스 켈로그는 딸이 친우크라이나에서 그런지 행동거지가 좀 이상했습니다. 트럼프가 그를 로전 관련 업무에서 위트코프로 바꾼 이유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